안녕하세요. 주식조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커피 깎계좌나 어떤 주식에 대한 종목 소개 이런 영상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겪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주변에 주식 투자를 하는 많은 동료나 후배, 친구 지인들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실패하시는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경험이나 이유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공유하고자 하는 사례 정도는 두 가지가 정도가 있는데요. 다음에도 더 많은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 사례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사례를 공유할 거고요. 영상의 주제는 멘탈이 나약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이유를 잘못 파악해서이다 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가 겪은 일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겪는 사례를 가지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영상에 이야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냥 제가 이제 주체로 겪은 사례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 이제 고수분들을 따라해서 매매를 많이 하게 합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런 경험이 있긴 하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제 많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에서도 사짜나 이상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자기가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배운 소중한 지식들을 이렇게 가지고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고, 공짜로 공유를 해주시고 재능 기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좋은 유튜버고 블로거이고 정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정확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본인이 이제 구분할 능력이 된다면, 그분들의 어떤 투자를 배우고 그분들의 투자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것도 되게 이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게 어떤 영역에서든 정말 가장 간단하고 가장 효율성이 좋은 투자 방법 그러니까 학습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근데 그렇게 따라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저도 그렇고 많이 착각했던 사례를 하나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블로그 주식 블로거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A라는 주식 블로거가 있는데, 이분은 예를 들어 주식에 대한 실력도 되게 좋으시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정말 이제 계좌도 증명을 하고, 또 본인이 투자하는 스토리나 이런 사게 된 매수 이유, 이런 것들도 블로그에 공유를 해주시고, 이제 얼마를 자기가 매수를 했다 이런 이유로 샀고 또 팔았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솔직하고 이제 이렇게 모든 걸 오픈하는 그런 이제 실력을 인증된 블로거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주식을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A 컴퍼니라는 주식을 라는 주식을 매수해서 이유를 이렇게 막 설명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A 컴퍼니라는 주식을 사가지고 이유를 막 설명을 했는데, 이제 따라 하시는 분들이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주식을 이제 1천만 원어치를 이렇게 매수를 1천만 원을 이제 매수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블로그나를 보시는 분들도 글을 한번 읽어볼 수 있겠죠. 이제 읽어보고 이 사람이 이제 1천만 원에 주가가 1만 원일 때 샀다고 하면은 우리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고수분이 이렇게 샀다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월급을 아껴서 모은 돈을 이제
뭐 한 200만 원어치 매수를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어치를 뭐 오히려 싸게 샀다고 해보죠. 이제 9,000원에 싸게 샀다고 이제 매수를 했다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던 주식이 예를 들어서 빠져가지고 이제 주가가 어떻게 얼마가 됐냐면 7,000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7,000원이 됐는데 이 고수분은 뭐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거는 1만 원에도 더 좋은 가격이었는데 이제 7,000원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싸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기회다라고 해서 2천만 원을 추가 투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얼마가 되냐면 이제 원금이 이제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3천만 원이 이제 원금이 되는 거고 이제 평균 단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만 원에 이제 만 원일 때 1,000만 원어치 사고 이제 7,000원일 때 2천만 원 정도 살 테니까 한 8,000원쯤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이제 7,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이제 뭐 한 10% 20% 손실인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7,000원까지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저도 이제 200만 원을 이제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분들을 따라서 이제 200만 원을 이제 추가로 투입을 해가지고 추가로 이제 200만 원을 투과해가지고 이제 그럼 원금이 얼마가 됐죠? 이제 400만 원이 된 거죠. 400만 원이 돼서 이제 따라 사는 거죠. 이렇게 따라 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평균 단가도 8,000원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주가가 이제 1만 원에서 7,000원까지 떨어져서 이렇게 추가를 해서 이제 추가로 샀는데 주가가 이제 5,000원까지 떨어지는 거죠. 다시 이제 5,000원까지 떨어져서 이제 이 고수분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죠. 이거 1만 원에 사고 내가 7,000원에도 이제 2천만 원을 더 샀는데 5,000원까지 떨어지면 이제 더 싸다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3천만 원의 평균 단가가 8천만 원인데 이제 2천만 원을 더 넣는 거죠. 그러면은 원금이 이제 5천만 원이 됐어요. 이제 원금이 5천만 원이 되고 평균 단가는 뭐 7,000원 정도가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우리 이제 많은 개인분들은 이제 200만 원 넣었다가 또 200만 원을 넣었는데 이제 주가가 5,0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 원금은 400만 원이고 평균 단가는 이제 8,000원인데 거의 지금 반토막 났죠. 근데 이제 이게 개인들은 되게 이렇게 돈이 또 없고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파는 거죠. 이제 그냥 이거 어쩔 수 없다. 이제 손실을 팔고 근데 이렇게 팔고 나중에 봤더니 우리는 이제 매도한 거죠. 매도해서 손해를 한 200 정도 본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년이나 2년 뒤에 봤더니 이 A 컴퍼니 주식 이 회사가 진짜로 이제 2만 원이 된 거예요. 주가가 뭐 1년 후에 주가가 2만 원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은 이제 5천만 원이었는 원금 5천만 원에 평균 단가 7,000원이었는데 원래는 이제 5,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30% 손해였죠. 근데 이제 7,000원이 2만 원이 됐으니까 거의 3배가 된 거죠. 원금이 이제 1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은 1억 5천만 원에서 해서 이익금이 한 1억 정도 된 거죠. 그럼 이런 사례가 벌어지면 저는 이제 되게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따라 하면서 요렇게 떨어지는 과정에 이렇게 7천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만 원이었다가 7,000원이 되고 뭐 이제 뭐 5,000원이 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 네이버 같은 데 가가지고 이 A라는 주식 블로거가 산 A 컴퍼니의 네이버 게시판이나 이런 데 가서 이 A 블로거의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이 새끼 사기꾼이다, 나쁜 놈이다 하고서는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많이 보이고 또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화가 나시는 분들은 이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나쁘게 나타내는 감정이고요. 이제 좋게 나타나는 감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좋다기보다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야 나는 이렇게 해서 2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5,000원까지 반토막이 나니까 뭐 멘탈이 무너져서 매도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매도 안 하고 이제 다 해서 이게 1억 정도 벌었다. 참 나는 이제 멘탈이 약해서 멘탈이 이제 고수가 있고 주식 이제 내가 있으면 이 사람은 멘탈이 강해서 1억을 벌고 나는 멘탈이 약해서 매도를 했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아예 없지 않는데요. 근데 이게 조금 저는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만약에 요런 뭐 꼭 이게 아니더라도 블로거나 이런 게 아니고 뭐 다른 어떤 요런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다른 어떤 누구는 요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매도를 해가지고 이제 손해를 봤다. 이게 내가 멘탈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면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다음에 그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걸 해야지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플로우로 흘러갔을 때 뭐 이런 블로거 분들이나 고수분들을 보거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멘탈이 강하고 나는 멘탈이 약해서 매도를 하고 1억을 벌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되게 이렇게 잘못 파악을 하신 거예요. 실수를.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왜 그러면은 도대체 나는 진 거냐. 뭐 일정 부분은 멘탈이 약해서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고수분들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 슈퍼게니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박여공님이나 뭐 여러 가지 분들도 코로나 때 자기들도 정말 이제 자기가 이제 장기 투자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정말 거지되는 거 아닌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두려워하십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이게 사람마다 사례의 경우가 여러 가지가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컴퍼니라는 A 블로거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처음에 1차 투자를 했죠. 2차, 이제 3차 투자가 있으면 A 블로거는 처음에 얼마를 했다고 했죠? 제가 1,000만원, 2,000만원, 뭐 3,000만원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니 1,000만원, 뭐 2,000만원, 이게 이렇게 하면 6,000만원이겠네요. 어쨌든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6,000만원을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우리는 200을 넣고 200만원을 넣고 이제 여기서 반토막 3차 때 이게 주가가 반토막이 나니까 이제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400만원을 이제 투자를 했다가 매도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많이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재산을 보면 여러분들은 집을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집을 빼고 집은 유동성 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빼고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솔직히 직장인이신데, 뭐, 예금 통장이나 이런데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예금 통장에? 보통 이제 안 그러시잖아요. 기껏해야 정말 많으신 분들이 1,000만 원 정도일 거고 예비비라고 해봤자 아마 500만 원 정도 이러실 거예요. 예비비라고 해봤자 여러분들이 뭐 가용할 수 있는 와이프 몰래 또는 누구 몰래 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해봤자 500만 원에서 많아야 한 1,000만 원 정도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A 블로거 같은 이런 부분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블로거나 이런 걸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분들은 2억 3억 이래요. 이 투자하시는 유동 그런 자산이. 그리고 요런 블로거나 유튜버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월급을 한 4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살림살이 생활하고 다 하시고 얼마나 남으세요? 그러니까 매달 잉여금이 얼마나 남으실까요? 매달 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에도 엄청 많이 남는 거죠. 근데 이렇게도 안 남으실 거예요. 저축할 수 있는 돈. 없거나 100만 원, 뭐 100만 원 정도실 거예요. 잉여금이. 근데 이런 분들은 이 블로거나 이런 분들이나 유튜버나 이런 분들은 뭐 강의 같은 거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매달 이렇게 강의 같은 걸 열어서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튜브 수익도 있고 블로거 수익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잉여금이죠. 그런 걸 쓰고 남는 돈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이렇게 될 겁니다. 2000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A블로거라는 돈, 이렇게 재산 유동성 투입으로 알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2억 3억이 있고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내가 매달 돈을 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만 원이었던 주가가 7000 원이 떨어졌어요. 2000만 원 더 넣을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반토막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반토막이 났어요. 또 3천만 원 넣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다 해봤자 6천만 원 이래봤자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가용할 수 있는 자산에 그리고 매달 버는 돈에 6천만 원 이래봤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번다고 하면 세 달치 잉여 벌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투입이 쉽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재산도 이제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안 남고, 근데 이런 것도 뭐, 지금 이 돈도 어디에 쓸지를 모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가 아프시거나, 누가 아거나, 뭐, 이런 데 쓸 잉여금이고,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에게 있어서 이 돈은 투자금이고, 투자금으로 나눈 거고, 저희는 이건 예비금이죠.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그리고 이제 잉여금 같은 경우도 없거나, 어떻게 이제 뭐, 매달 그래도 한 50만 원씩 이런 거 남는 거, 막, 조금씩 모아가지고 한 400만 원 정도를 모았는데 그걸 투자를 했는데 이게 반토막이 나면은 이렇게 당연히 쫄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들이 멘탈이 강하고 여러분들이 멘탈이 약해서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상황이 다른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분이 잉여금까지 합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맥스로 치겠습니다. 이게 3억이고 재산이 3억이고 이게 1,500만 원씩 1년을 정도를 이제 이걸 투자하기 위해서 모은다고 하면 이것도 1,500만 원씩이면 12개월이면 한 2억 돈 되잖아요. 그러면은 5억인 거죠. 실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5억에서 6천만 원이면 몇 프로인가요? 뭐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서 내가 이제 뭐 1000만 원에서 없거나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러면 1,500만 원 1,500만 원인데 뭐 400만 원이면 거의 뭐 한 30% 가까이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15%와 여기에서 30%는 차이가 크죠. 왜냐면은 뭐 이분들은 뭐 이제 생활에서 더 필요한 비용이 뭐 증가하거나 하더라도 이 돈에서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예비금 같은 경우에 없고 이러면은 더 이제 멘탈적으로 이제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것들이 본인의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비교를 하면은 이분들이 여기다가 한 3억씩 넣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재산이 지금 뭐 1000만 원인데 반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막 한 2억씩 박은 거죠. 이렇게 2억씩 박았는데 반토막 나고 이런 상황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요게 좀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멘탈의 차이가 아니라 상황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 요 사례에서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얼마나 공부를 했냐의 차이도 아마 있을 겁니다. A블로거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게 멘탈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공부를 많이 해서 확신이 있는 거고, 공부를 많이 해서 확신이 있는 거고요. 저희 분들은 여기서 물론 A블로거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듣고 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좀 이렇게 영상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주변의 고수분들이나 슈퍼개미 분들을 보거나 또 주변의 지인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런 사례가 아니더라도 투자를 하시면서 많은 자신이 겪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을 이제 왜 내가 이런 실수를 했고 다음에 어떻게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패의 원인이 이런 것처럼 멘탈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진 재산과 내가 가진 좀 유동성 자산에서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투자를 했어야지 적정한지 그런 금액적인 문제이거나 공부의 부족 같은 이런 문제인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멘탈이 약해서 내가 투자를 실패했다. 다음에는 반토막이 나도 또 뭐 4분의 1 토막이 나도 이 고수처럼 끝까지 버텨서 살아남겠다. 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엄한 회사에 가가지고 정말 팔아야 될 회사에 가서 이렇게 존버하시다가 A 주식 블로거는 존버하니까 1년, 2년 버티던데 나는 못 버티고 이제 뭐 끝까지 가는구나. 또 매도를 하시거나 또는 또 그냥 버티지 말아야 될 때서 버텨가지고 이제 뭐 한 5년 지나도 이제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주식이 소질이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원인을 잘못 파악하시면 좀 시간 낭비를 많이 하시고 좀 쓸데없이 좀 고생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좀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사례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조금의 물을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의 물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커피잔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물을 나른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커피잔 위에 물이 찰랑찰랑해요. 만약에 찰랑찰랑해서 꽉 찬 커피잔을 만약에 나르는데 물을 흘리지 말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 커피잔이 아무리 가볍고 하더라도 계속 이게 꽉 차 있는데요. 이렇게 나르다 보면 흔들리고 이게 무섭죠. 그러니까 얼마 못 갑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세수대야 같은 데다가 커피잔보다 3배 세수대야 같은 데다가 커피잔 3배, 4배에 해당하는 물을 넣고 흘리지 말고 가라고 하면 커피잔보다 3배, 4배 물을 얹어도 세수대야가 큰데 아주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내가 감당하는 커피 그 잔에 들어있는 물의 무게가 뭐 적어서거나 내가 뭐 내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릇이 다른 거죠. 그릇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인을 잘 파악을 해야지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실패 사례나 이런 경험들에서 올바른 원인을 찾고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다음에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한번 멘탈이 나약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이유를 잘못 파악해서다. 이런 것들을 제 생각을 한번 영상으로 찍어봤고요. 다음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사례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영상의 주제가 있으면 한번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